안녕하십니까. 오늘은 Ununiformed Students에 대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현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본 논문의 Student Teacher Anomaly Detection의 목적은 이미지의 아노말리들을 검출하기 위해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노말리 디텍션을 피처 리그레션 프로블럼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비지도 학습 기반 모델입니다. 따라서 아노말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로 스튜던트들을 학습한 후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노말리가 이미지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한 스튜던트 모델들은 정상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앱노멀한 이미지가 입력되면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height by width by 채널의 크기를 갖는 입력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i개의 스튜던트들에서 각각 h by w by d 크기의 예측된 아웃풋 피처를 도출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픽셀 단위의 아노말리 디텍션 및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구조와 연결되는 3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가져온 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매트릭 러닝, 디스크립터 컴팩트니스를 고려하여 티처 네트워크 T-햇을 구축합니다. 그 후 T-햇의 몇 가지 구조를 가져온 후 패스트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을 도입하여 최종 네트워크 T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T 네트워크에서 결과물로 도출된 디스크립터 피처를 예측하게끔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앙상블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후 티처 네트워크에서 도출한 P by D의 크기를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여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것이 따라옵니다. 학습이 완료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각 픽셀별 이상치를 도출합니다. 우선 본 연구를 이루는 네트워크의 티처가 스튜던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티처 햇은 내추럴 이미지로 구성된 러지 데이터셋으로부터 풀트레인드 됩니다. 이는 인풋 이미지의 픽셀별 디스크립티브 임베딩 벡터를 추출하여 디스크립티브 피처 벡터라고 불립니다. T-햇이 학습이 완료되면 T-햇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디코딩 레이어, 리키렐루를 가져와 패스트댄스 피처 익스트랙터 T를 이룹니다. 스튜던트의 경우 이는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갖지만 리셉티브 필드가 티처보다는 좁습니다. 스튜던트는 디스크립티브 피처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리그레스 타깃을 도출하도록 학습됩니다.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의 아노말리 디텍션의 프리트렌스 네트워크는 하나의 아웃풋 벡터 또는 헤블리 다운샘플드 된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티처 네트워크는 가능한 각 p/p 크기의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우선 티처 네트워크는 컨볼루션과 맥스플링 레이어만을 사용하여 p/c의 이미지에서 p/d 크기의 임베딩 벡터를 도출하게끔 학습됩니다. 그 후 T-햇에서 semantically strong descriptor들을 도출하기 위해 T-햇을 학습할 때 self-supervised 기반 방식과 knowledge distillation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 후 서로 중복되는 디스크립터가 없게 하는 로스텀도 도입하여 학습 패치 P는 도입합니다. 이때 학습 패치 P는 학습 이미지의 랜덤 크롭을 통해 구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렇게 3개의 로스텀과 총 합하여 파이널 로스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중간 단계부터 보시겠습니다. T에서 T로의 네트워크 흐름을 보시면 여기서는 패스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각각의 패치
추출한 다음 패치가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패치 베이스드 CNN은 동일한 CNN이 네이버링 또는 오버래핑한 패치들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CNN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CNN은 하나의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커널이 그 안에서 움직이며 컨볼루션 연산을 하지만 패치 베이스드 CNN은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자른 후 그 패치를 각각 독립적인 입력으로 대입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는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네이버링 CNN을 개선할 때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리던던시 없이 하나의 결과를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픽셀 위치에 적용되는 패치 베이스드 CNN의 경우 많은 인터미디어트 레이어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쓰입니다. 이는 그림에서 와인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 고안되었습니다. 이는 이미지 i의 각각의 패치들을 CNN에 한 번에 적용하는 CP 대신 이는 이미지 i의 각각의 패치들을 CNN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패치를 한 번에 적용하는 CI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IH, IW의 크기를 갖는 이미지 안에 있는 PWPH 크기의 패치들을 한 번에 PX, Y로 취급하여 CI에 태우는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IH by IW by K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CP와 CI의 구조상 다른 점은 플린 레이어가 멀티 플린 레이어로 대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언워핑 풀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패스트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을 도입하는 결과 같은 결과를 내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는 풀링의 핵심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파란색 풀링을 사용하는 패치들과 초록색 풀링을 사용하는 패치들을 쉐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 by S, 아래 그림에서는 2 by 2, 총 4개의 서로 다른 풀링 시츄에이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하단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노초, 빨, 파 이렇게 총 4개의 풀링 시츄에이션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패스트댄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은 다른 풀링 아웃풋을 엑스트라 아웃풋 디멘션에 스태킹합니다. 서로 다른 풀링 아웃풋인 채널은 이로써 서로 독립적인 샘플들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개선이 빨라지며 더욱 빠른 성능을 내고 스태킹함으로써 덴스하다고 하여 패스트 덴스 로컬 피처 익스트랙션이라 불립니다. 현재 발표 자료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또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을 초록색, 그리고 아래쪽으로 노란색을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한 것을 파란색, 초록색을 한 칸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을 파란색 풀링 시츄에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멀티 풀링 레이어를 통해 왼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4개의 아웃풋 W를 도출합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각 위치를 고려하여 언워핑을 진행하여 IH by IW 크기를 갖는 아웃풋을 도출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T햇에서의 학습된 5층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디코딩 레이어를 가져오되 세층의 멀티 맥스 풀링 레이어와 세층의 언워핑 레이어를 도입하여 패스트하고 덴스한 피처 익스트랙터 T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티처와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 M개의 랜덤리 이니셜라이즈드 스튜던트 네트워크 SI의 앙상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튜던트로부터 중심이 R,C에 위치한 패치 P,R,C에 대해 리그레션 타겟의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후 모든 스튜던트를 고려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모델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구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으로부터 티처 디스크립터 값이 나올 확률을 구합니다. 스튜던트가 티처와 다른 점은 스튜던트는 립세티브 필드를 P/P로 줄여 티처보다는 경량화되었고 패치들로 크로핑한다는 과정 없이 보다 덴스한 프리딕션을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는 일부 아노말리 프리한 트레이닝 데이터로 티처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이는 아래 손실함수에서 볼 수 있듯이 i번째 스튜던트에서 만들어진 r,c 위치의 노멀라이즈드 된 예측값과 그에 상응하는 위치의 티처 디스크립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아노말리를 디텍트할 때는 총 두 가지가 고려됩니다. 우선 리그레션 에러, 즉 레시듀얼 에러가 고려됩니다. 이는 전 로스 펑션과 같이 예측된 값과 티처 디스크립터의 값의 차이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디스크립티브 언설틴티를 통해 이상치를 판단합니다. 이때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이미지 영역에서는 비슷하게 일반화하지만 학습할 때 보이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일반화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밑에 식에서 보시다시피 베리언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아노말리 스코어는 리그레션 에러와 언설티티 에러를 표준화하여 표현합니다. 아노말리 스코어를 위 두 그림으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정상 데이터일수록 레지듀얼 에러가 나타나는 선이 짧고 베리언스를 표현하는 원이 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인 비정상적인 데이터일수록 그 선이 길고 원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노말리 스코어의 분포상에서도 정상 데이터가 비정상 데이터보다 낮은 점수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상에서 이상치 탐지를 하는 모델들의 문제점은 이미지에서 극소의 부분에 이상치가 존재한다면 비정상적인 특징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여도 다운 샘플링을 하여도 해상도에 문제가 발생하며 엣지 부분들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트레이닝 멀티플 스튜던트 티처 앙상블 페어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극소 부분의 이상치를 정확하게 탐지함과 동시에 해상도를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스케일마다 인풋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아노말리 맵이 개선되고 총 L개의 페어가 존재할 때 노멀라이즈드 아노말리 스코어는 이를 평균 내어 아래 식과 같이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퍼런스 단계의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입니다. 우선 실험 목적은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과 같이 스크래치부터 레프레젠테이티브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임베딩을 프라이어 널리지를 사용하였을 때 얼마나 이상치 탐지 성능이 향상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프라이어 널리지를 활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높은 이상치 탐지 성능을 보였고 쉘로우한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에 비해 하이 캐퍼시티로 인해 해상도가 줄어들었으며 모델 캐퍼시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우선 메인 실험을 보여드리기 앞서 엠니스트와 시퍼텐으로 진행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니스트와 시퍼텐 데이터셋의 단일 클래스만을 학습한 후 다른 클래스들은 아노말리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5개의 스튜던트들 패치 사이즈는 33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패치 사이즈 네트워크 T 헷과 S 헷을 통과한 후 싱글 피처 벡터를 결과값으로 하였고 티처의 로스 펑션의 각 로스의 웨이트는 다르게 주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표에서 체크 표시를 따라 각 실험이 어떤 로스 텀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성능 지표는 ARC입니다. 실험 결과 아워스 모델이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ARC를 보였습니다. 또한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 손실함수에 고려한 것이 디스크립터의 컴팩트니스를 손실함수에 고려한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했지만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매트릭 러닝의 기여는 미 결과로 보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엠니스트 10개 클래스에 대해 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엠니스트에서도 아워스 모델이 높은 ROC를 보였습니다. 또한 컴팩트니스를 손실함수에 고려한 것이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나머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매트릭 러닝은 기여는 이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10파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보시면 10파텐 데이터셋에서는 아워스 모델과 1-NN, 1NN이 이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높은 ARC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컴팩트니스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어느 정도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매트릭 러닝까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메인 실험의 성능 지표는 PRO 커브의 아래 영역을 정교화한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의 웨이트는 엠리스트와 시파튼의 최고 성능을 도출한 다음과 같이 이제 람다 K와 람다 C는 1로 그리고 람다 M은 0으로 두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티처 아웃풋의 디스크립터를 바로 분류기가 학습하여 스튜던트로 트랜스퍼 러닝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MV 텍스트 데이터로 아노말리 세그멘테이션에 유용한 데이터셋이고 헤이즐넛, 알약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체 및 질감 상의 흠집과 같은 이상치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입니다. PRO 값은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의 분모 부분은 이미지 i의 K 물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픽셀을 뜻하고 분자는 이것과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예측한 부분의 교집합입니다. 그 실험 결과 티처의 아웃풋인 디스크립터를 바로 A이나 VAE 또는 SSIM-A, 아누겐, CNN 피처 딕셔너리 태우는 것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우스 모델이 가장 큰 PRO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Descriptive Embedding을 Prior Knowledge로 사용하는 것이 representation을 learning from scratch 하는 것보다 이상치 탐지에 더욱 월등하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MVTech 데이터셋에서의 아노말리 맵을 보시겠습니다. 각 결과의 top row는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인풋 이미지, 중간 로우는 결함이 있는 부분, 즉 그란 트루스를 표시한 것이고 가장 마지막 로우는 모델로부터 도출한 아노말리 스코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 데이터셋의 여러 텍스타일들 그리고 물체들에 대해서 존재하는 작은 결함까지 모두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패치 사이즈 다르게 그리고 멀티 스케일한 결과입니다. 버틀과 케이블의 경우 더 넓은 리셉티브 필드가 이상치 탐지 성능이 높고 우드와 투스 브러쉬의 경우 스몰러 리셉티브 필드가 이상치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 스케일의 리셉티브 필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리셉티브 사이즈 17의 경우 작은 스크래치를 세그멘트하는 능력이 좋지만 스케일이 큰 결함을 잡지 못하였고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가 65인 경우 크기가 큰 아노말리를 잘 탐지했지만 세그멘테이션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위의 두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스케일 리셉티브 필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결론을 이 그림에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